와글와글 세상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윤기입니다. 박명석 교수님 초대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통상 무역에 의해 제3장 무역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장은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절 무역 정책의 개념, 제2절 무역 정책의 이유와 목적, 제3절 무역 정책의 구분, 제4절 무역 정책의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절 무역 정책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무역정책은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취해지는 정부의 개입을 의미합니다. 무역정책은 크게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유무역주의란 자유무역이 한 나라 및 세계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제도나 요소를 철폐하자는 주장입니다. 반면 보호무역주의는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통하여 고용과 국제 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말합니다. 제2절 무역 정책의 의의와 목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역 정책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정책은 경제 정책 중의 한 분야로서 특정한 국가가 추구하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그 국가의 대외적인 모든 경제 거래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고 극복하려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경제적 목표란 원정 고용, 물가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국제 수지 개선 등을 의미합니다. 무역 정책을 포함하는 경제 정책은 대내적 경제 정책과 대외적 경제 정책으로 분류되는데 대외적 경제 정책이 곧 무역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정책은 국가 간의 대외 무역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 정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역 정책의 효과와 영향은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대외 경제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역 정책은 고용 증대, 경제 성장 및 발전 등의 국내 경제 정책을 포함한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역 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역 정책의 목적은 크게 국내 산업의 보호, 자원의 효율적 배분,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경제 성장 및 사회적 후생의 증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역 정책의 수단은 크게 관세적 수단과 비관세적 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세적 수단은 관세를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지며 비관세적 수단은 수입 할당, 수출 규율 규제, 수출 보조금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절 무역 정책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절에서는 자유무역 정책, 보호무역 정책, 신보호무역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유무역 정책이란 자유무역 정책의 경제적 이득은 크게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누어집니다. 전자의 경우 다시 소비자 이익과 생산자 이익으로 나누어지고 후자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국내 경제의 효율성 증가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정태적 효과의 소비자 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자유화로 말미암아 상품 가격 인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상품 소비자의 이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 소비자는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도 어, 포함됨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정태적 효과의 생산자 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자유화로 말미암아 상품 가격의 인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상품 소비자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상품 소비자는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도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동태적 효과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자유화는 각국의 교육제 산업이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므로 보통의 경우 생산 규모의 확대를 가능케 하고 그에 따라 단위당 생산 원가의 절감을 이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경제의 효율성 증가도 있습니다. 무역 자유화는 국내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경쟁 정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유무역론의 타당성은 고전학파의 견해처럼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즉, 자유무역론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비교 생산비 원리의 전제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자유무역에 따르는 특화에 의하여 각국의 산업 구조 및 무역 패턴이 고정화되고 이에 따라 후진 농업국의 공업화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자유무역에 의하여 선진국의 교육 조건은 개선되고 후진국의 교육 조건은 악화됨에 따라 무역이익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한류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 생산비 원리 첫 전제 조건의 충족 부족입니다. 비교 생산비의 원리는 많은 전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국내에 있어서는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되며 산업 간의 생산 요소의 전환이 용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반드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 구조 및 무역 패턴의 고정화입니다.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며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특화가 형성되고 이 특화에 의하여 각국의 산업 구조와 무역 패턴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후진국 무역 이익의 손실입니다. 자유무역에 의하여 선진국의 교육 조건은 개선되고 후진국의 교육 조건은 악화됨에 따라 무역 이익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치 산업의 도산입니다. 무역 자유화는 무엇보다도 국내 유치 산업에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제 수지의 악화입니다. 무역 자유화는 국제 경쟁력이 약한 국가의 국제 수지를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신보호무역주의입니다. 과거의 보호주의가 후진국이 선진국에 대하여 취하는 보호무역 정책이었다면 신보호무역주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이 비관세 수단을 이용해 개발도상국에 취한 무역 제한 정책을 말합니다. 선진국 간의 무역 불균형에 따른 무역 마찰 심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따른 선진국의 경쟁력 약화, 석유 파동 이후의 세계 경제의 침체,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등을 배경으로 무역 제한 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흥공업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익 규제와 선진국의 사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대통령 정권 당시 미중 무역 분쟁으로부터 재등장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높은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등 다양한 무역 제재 조치로 교육 상대국을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2019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국경 봉쇄 조치가 내려져 상품의 자유 이동이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도 국가마다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의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두 최근의 사례들이 신보호무역주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절로 무역 정책의 수단입니다. 여기서는 관세 정책과 비관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세 정책입니다. 먼저 관세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세란 자국의 수입 상품에 대한 조세 부과를 의미하며 과세 기회, 과세 목적, 과세 방법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됩니다. 표 3-3 관세의 분류를 살펴보면
과세의 기회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가 있습니다. 과세 목적은 재정관세, 보호관세, 과세 방법별로는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 복합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차별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평등관세, 차별관세가 있고 세율 결정으로 분류하면 국정관세, 협정관세, 국정협정관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율수로 보면 단일관세, 복수관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과세 기회에 따른 구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세는 과세 기회에 따라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수출세는 대개 재정 수입의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이것은 해외 절대적인 독점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국 공업이 필요한 국내 원료의 확보, 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보호적 수출세도 있습니다. 수입세는 무역 정책상이나 재정 수입 면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통과세는 단순히 한 나라 또는 어떤 관세 구역을 통과하여 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 성격입니다. 다음으로 과세 목적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세는 과세 목적에 따라 재정관세와 보호관세로 구분됩니다. 재정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며 보호관세는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세 방법에 따른 구분입니다. 관세는 과세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관세, 선택관세, 복합관세 및 종합관세 등이 있습니다. 종가세는 상품의 가격에,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에, 나머지는 가격 및 수량에 의거해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기술상의 차이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세 차등에 따른 구분입니다. 관세는 과세의 차등에 따라 차별관세와 평등관세로 구분됩니다. 평등관세는 수입선 또는 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차별관세는 무역 상대국에 따라 세율의 차이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밖에 상계관세와 반동비 방지관세, 보복관세 및 특혜관세 등은 옆에 표 3-4 과세 차등에 따른 관세 구분 표를 보시면 좀 더 상세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반덤핑 방지 관세를 살펴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혹은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혹은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을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상계관세입니다. 수출국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된 품목의 수출로 인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보조금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보복관세입니다.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 등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혜관세입니다. 원산지가 확인된 수입 물품에 대하여 법 또는 조약, 협정 등에 따른 세율을 인하여 부과하는 관세 조치입니다. 다음 세율 결정에 따른 구분입니다. 관세는 세율 결정을 기준으로 국정관세, 협정관세 및 국정협정관세로 구분됩니다. 본래 관세는 세수의 일종으로 기타 조세와 마찬가지로 그 세율은 당연히 그 나라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국정관세 또는 자주관세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율이 외국과의 통상조약으로 결정될 때는 협정관세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국정세율을 정하고 특히 조약으로
협정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정협정 관세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율수에 따른 구분입니다. 관세는 세율수를 기준으로 단일관세, 이중관세, 다수관세 등으로 분류됩니다. 단일관세는 원칙적으로 국정관세지만 때로는 협정관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일관세는 보통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하여 균등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어서 자국 상품이 불리한 취급을 받거나 혹은 이와 반대로 유리한 대우를 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차별 관세를 마련하고 이 때문에 이중관세 또는 다수관세가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관세 정책을 살펴보았다면 이 관세가 경제적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관세는 수출인 물품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대물세로서의 특수성으로 국민 경제에 대한 기능이 다양하며 그 효과 또한 매우 큽니다. 첫 번째로 국내 산업 보호 및 자원의 배분 기능입니다. 관세 부과로 수입제의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수입제에 대한 국내 총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관세는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 수입 확보 기능입니다. 관세는 조세 수입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제무역은 오래전부터 조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득의 재분배 기능입니다. 관세의 부과는 소득을 각계각층에 재분배하여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관세의 부과로 수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감소합니다. 소비 억제 기능입니다. 관세의 부과는 수익 상품에 대한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 조건의 개선 및 국제 수지의 개선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의 가격 효과에 따라 관세 부과 후에는 무역 상대국의 수출 가격이 인하되므로 교육 조건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세를 통한 교육 조건의 개선은 곧 국제 수지의 개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앞서 앞 페이지까지는 관세를 살펴보았다면 이번 장부터는 비관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비관세 장벽의 개념입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한 국가가 특정한 경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국내 제품과 외국 제품 간의 차별 대우를 통하여 경쟁력의 격차를 가져오게 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정책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다양성과 복잡성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매우 성격이 다양하고 운영이 복잡한 편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법률에 의해 제정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체계적인 법률 제정 없이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불확실성입니다. WTO, 세계무역기구는 설립 이후 각국이 새로이 제정하는 기술 장벽의 경우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투명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관세 장벽의 통보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량화의 어려움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효과와 역량을 계량화하는 것이 어려운 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지 않으며 효과도 수치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수익 교제 효과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비관세 장벽은 수입에 대한 양적인 제한을 통하여 무역량과 무역의 방향을 왜곡시킵니다. 수입 쿼터, 수입 허가, 수출 자유 규제, 수출 금지 등의 비관세 장벽은 이러한 효과를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비관세 장벽은 가격 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역시 무역량과 무역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징금, 수입 부가세, 금융 제한, 수입 경쟁 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관세 장벽은 수입을 양쪽으로 직접 제한하거나
상대 가격 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왜곡 효과를 줌으로써 무역량과 무역의 방향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비관세 장벽은 수출과 판매와 관련하여 많은 불편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구분 및 종류를 살펴보면 비관세 장벽은 무역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수량 제한, 수입 허가제, 각종 수입 과징금 등이 있으며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엄격한 제품 규격, 농축산물에 대한 엄격한 검역 조치, 높은 환경 보호 기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표 3-5의 직접 제한과 간접 제한으로 비관세 장벽을 구분한 내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조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관세 장벽의 구분 및 종류는 비관세 장벽은 최근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기조 속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장벽을 의미하며 최근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 하면 수입 금지, 수입 규제와 관련한 무역 정책이 우선되었다면 현재는 기술, 환경, 검역, 통관과 관련된 요소들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힙니다. 많은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인 FTA를 체결로 인해서 관세 장벽을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비관세 장벽은 통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림 3-1을 보시면 세계의 실행 관세율 평균 추이는 1996년 이래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관세는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연도별 TBT의 통보 건수를 보시면 2005년도에는 897건에 달한 7건이었지만 현재에는 약 3배 정도, 2019년 기준 약 3배 정도인 3,337건까지 많은 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역기술 장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역기술 장벽이란 앞서 표에 보시면 TBT라고 있었습니다. 이 TBT가 무역기술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 규정, 여기서 TBT란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육에 불필요한 장애 요인으로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라는 것은 특정 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 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세계화 및 많은 국가들의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로 인하여 전통적인 무역 장벽인 관세 부과 및 수입 수량 제한은 감소 및 철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와 같은 무역 기술 장벽 관련 조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럽 등의 선진국은 자국민의 건강, 안전, 보건, 환경 보호 등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며 해당 관련 무역 기술 장벽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최근 국가별 기술 규제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 들어 환경보호, 여기서 환경보호는 화학물질 규제, 폐자동차 및 폐가전 처리 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와 환경보호와 더불어 식품안전, 자동차 안전, 에너지 효율성 등에 관련된 통보 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무선통신기기, 연료전지와 관련된 기술 규정 개정, 규제 완화 등 신기술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 규제 동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2002년 WTO 가입 이후 국내 기술 규제를 국제 표준에 조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품목에 대해 활발하게 통보 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다양한 품목 분야에서 112건에 달하는 신규 통보문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통보 대상 분야를 살펴보면 식품, 농약, 소화제, 가전제품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같은 경우에도
해영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대 조사 때에는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파악된 3,865개의 품목 중 기술 장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비중이 25%였으나 2004년의 조사 시에는 약 42%까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 장벽 중에서는 표준 인증 관련 규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술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살균 첨가물 병칙 및 성분 표시, 식품 표시, 가공 및 검사 규정, 약품 고유 번호 표시, 의료기기, 의약품, 승용차 등에서 규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에너지 효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 규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면서 환경정책을 가장한 보호무역 정책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규제 선도에 앞장서 온 EU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 중국도 이러한 흐름에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는 기후는 이제 EU ROHS는 유해물질 규제로 전기전자 제품 내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입니다. 화학산업 분야의 EU 리치는 신화학물질 관리 규정으로 EU에서 화학물질 제조, 사용, 수입하려면 리치를 등록해야 합니다. 미국은 미국은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65에서 암을 유발시키거나 생식 독성 물질에 대한 목록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 및 식품 위생 조치 SP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위생과 검역 등 식품 안전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위생과 검역 관련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국가별 수입 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비관세 조치 통보 건수는 4분의 1 정도가 SPS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 제재뿐만 아니라 검역 관련 추가 증명서 제출 요구, 동물 수입 및 운송 일시적 제한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요 SPS 이슈를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중국 및 EU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이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 지연 요구, 중국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무감염 증명서 제출 요구 등이 대표적입니다. EU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지연 요구에 대한 살펴보면 최근 많은 국가가 유럽연합에 강화된 기준에 대해 적용 기간 연기 및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제3국에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검역 기준을 강화하고자 EU가 지정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이 악화됨에 따라 2020년 시행 예정인 해당 기준의 적용을 12개월 더 연기하고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무역 규제가 팬데믹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EU는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무감염 증명서 제출 요구를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육류, 해산물, 신선과일 등의 농업식품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전 세계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두 사례가 SPS의 최근 주요 논의 주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제3장 무역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